이런 차트를 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략을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서 공모는 일단은 뭐 여유자금 있으시면 넣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다만 몇 조 못 받는다. 하지만 있는 돈 다 넣으면 돼요. 절대 공모가에서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공모는 몇 조 못 받으니까 공모 이후에 상장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저는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커피 드세요? 아니, 빈잔이야. 나는 10년 안에 배고프자 될 거야. 여러분들에게 매일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하루 어떠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 굉장히 뭐 바쁜 일들이 많이 겹쳐 있어요.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책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으로 설 전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 보일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마무리 작업 한참 출판사와 공동 진행하고 있고, 세무책도 제가 작년부터 기획을 한 게 있는데요. 이제 세무책은 또한 2월경에 또 출간할 수 있도록 또 세무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주식은 뭐 매일 말할 것도 없이 매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미국 주식도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로 한번 선보이고 싶어서 어떤 콘텐츠로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고, 선물 옵션 파생 상품도 제가 파생 상품 한번 과외 한번 하면 아마 여러분들 선물 옵션 잘 모르시잖아요. 또 선물 옵션도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고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10년 이상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근데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좀 정신이 없네요. 옵션 만기일날 코스피 지수의 변동을 보면 이제 코스피 200이 기초자산이니까 종가에 좀 빼버렸네요. 종가에 빼버렸고, 5분 차트를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약간 흘러내린, 근데 오늘 하루 종일 흘러내리긴 했었는데 어제 워낙 또 등을 했었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월물은 좀 풋의 우세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 한 2, 3일 동안 지수를 올려줬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면, 지금 오늘 꽝난 콜 395나 풋 392.5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왼쪽의 차트가 콜 차트예요. 콜 차트는 뭐냐면 올라가야지, 주가가 올라가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차트예요. 오른쪽의 차트가 풋 차트예요. 풋은 뭐냐면 주가가 내려가야지 돈을 버는 차트예요. 근데 이게 부분으로 보면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11월 말에 지수가 급락할 때 풋이 막 올라갈 때 콜은 막 떨어졌겠죠. 그 반대로 12월 초에 풋이 막 떨어질 때 콜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보면 어떠시나요? 보혜씨 이 두 개를 보면 뭐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 떨어진 것처럼 보여? 둘 다 떨어진 것처럼 보여? 둘 다 떨어진 것처럼. 그래. 보혜씨도 한눈에 보이지? 네. 차트 공부가 좀 됐네 이제. 한눈에 보이면 당연히 둘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말이 안 되죠. 풋은 떨어지면 돈 버는 거, 콜은 오르면 돈 버는 거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옵션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옵션은 변동성이에요. 방향성보다 변동성이 훨씬 중요하다. 오늘 같은 옵션 만기일날 오늘 지수가 거의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풋도 죽고 콜도 죽고, 그럼 누구의 승자일까요? 옵션 매도를 한 사람이 승자죠. 옵션 매도는 주로 누가 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 기관에서 주로 옵션 매도를 하고요. 또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5억 이상, 10억 이상 좀 큰 돈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옵션 매도를 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럼 옵션 매도는 늘 돈 버니까 위험하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9.11 테러 때. 9.11 테러 때 선물회사 몇 개가 망했습니다. 중소 선물회사 몇 개가. 왜냐하면 9.11 테러가 미국에서 났을 때 우리나라 정말 삼성전자가 하한가에 꼽힐 정도로 지수가 10% 이상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옵션, 풋옵션이 거의 200배? 200배라는 건 1억 투자했으면 200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풋옵션 매도를 한 사람들은 그만큼 물어내야 되니까 몇백억 이상 회사가 그냥 날아가 버렸었습니다. 어쨌든 옵션은 변동성이다. 그게 옵션 만기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옵션은 변동성이다. 이 변동성을 위해서 옵션 매매자들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콜 매수를 할지 풋 매수를 할지, 콜 매도를 할지 풋 매도를 할지 매일매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진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또 선물 옵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선물 옵션을 하지 않더라도 도대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저게 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 차이다. 나이 문화 유산 답사기에 머릿말에 나오잖아요. 알면 보이고, 보이면 느끼고, 느끼면 사랑하게 되고,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면 끝까지 모르는 거야.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걸 봐야 되는지. 근데 하나씩 알게 되면, 요렇게 서로 연결고리가 있구나. 선물옵션 만기일날 기관과 외국인들이 포지션에 따라서 요렇게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요런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지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전일과는 조금 다른, 전일은 종가 양선
종가 고가 양선이었다면 오늘은 변동성이 진짜 작았던 시초가 고가 종가 저가가 1% 안에 몰려 있어요. 굉장히 짧은 구간 안에. 옵션 만기인데 굉장히 변동성이 낮았던 하루다. 봉의 차트상으로는 음선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컸어요. 0.82% 하락. 여전히 전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 코스닥 지수는 그럭저럭 약간 조정받은 날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의 움직임으로 업종을 한번 보고 싶은데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갈 길이 달랐네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SK하이닉스는 플러스 마감입니다. 오늘 지수 보합권이라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 종목들이 대다수고요. 얘는 좀 많이 올랐네? 얘는 좀 많이 떨어졌네? 하는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면 LG전자가 얘 좀 많이 올랐네. 근데 진짜 애플카 제로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애플카 제로가 언제 있었냐면 작년에 있었어요. 이 LG전자 일봉을 보면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얼마에서? 9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한 달 동안 이 대형주가 이게 이런 차트를 만들다니 정말 애플카가 대단한 재료였는데 요즘 다시 또 1년 만에 연초에 3배하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1년 만에 갑자기 애플카 또 이렇게 재료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처럼 한 달 내내 막 2배 갈 거야 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여타 대형주들보다 좀 힘있게 움직임이 며칠 나왔다 정도. 카카오페이는 음선 하락. 크래프톤은 음선 개수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음선 나오면서 상장 이후 최저점 고점이 58만 원의 반이 29만 원이니까 거의 뭐 반토막에 가까워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게임주가 작년 가을에 엄청 좋다가 10월, 11월 달, 12월 달 엄청 좋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게임주 시총 1위인 크래프톤도 조정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기대고 있는 관심 때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 기억에 최근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 최근 몇 년 내 상장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얘 같은 경우는 상장되고서 거의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받다가 신고가 치고 다시 또 한 1년 정도 조정받다가 다시 또 신고가 치고 제가 보기에 시총 상위 종목 중 최근 3년 내 종목 중에 상장 종목 중에 제일 잘 갔던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년이 더 됐네요. 참 시간이 거의 5년이 넘었네요. 너무 오래됐다. 얘 빼고 그러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상장되고서 딱 열흘 정도 움직였다가 전저점 계속 깨고 내려갔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조정받다가 한 달 정도 움직였다가 다시 연중 최저점 수준. 크래프톤 몇 달 동안 잘 움직이다가 상장 이후 최저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하고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헤매다가 주가 올라갔고 하이브는 상장되고 한 2달 정도 헤매다가 역사적 신고가. 그래서 최근 상장 종목 중에 제일 잘 움직인 모범은 하이브예요. 하이브. 그리고 제일 이 상장 초기에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건 카카오뱅크 보세요. 한 열흘 움직이면서 94,000원에 물렸으면 지금 정확히 반토막 났거든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략을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서 공모는 일단은 뭐 여유자금 있으시면 넣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다만 몇 조 못 받는다. 하지만 있는 돈 다 넣으면 돼요. 절대 공모가에서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공모는 몇 조 못 받으니까 공모 이후에 상장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당연히 반반이죠.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게 초기에 따상에 상상 막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지금 70조, 100조, 150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시총 부담감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적정 시총은 저는 100조 넘어가면 불안할 것 같은데 이건 좀 시총을 봐야겠다. 얼마의 공모가 되는지 첫날 얼마의 형성을 하는지. 근데 막 진짜 따상해서 막 150조 갔다? 저라면 안 삽니다. 근데 이제 100조 언저리면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고 100조 미만에서는 더 들어갈 것 같고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에 모든 귀와 눈이 쏠려 있어요. 오늘 장동시장 한 줄평도 매기가 나타났다는데 이렇게 잔잔한 물에 메기가 한 마리 탁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기존. 왜냐면 메기가 되게 그런 물고기를 잡아먹는 걸로 유명한 고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연관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LG 화학은 어떻게 될 것이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LG 화학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될 것이냐.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걔네는 오히려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소부장 애들은 어쩔 거냐.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 있는 특히 장비주들 최근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 상장되는데 지금 거의 뭐 며칠째 이러고 있고요. 어제는 뭐
경 얘기가 나왔죠. 경.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백조, 천조, 경 이렇게 나가는데 경이 몰렸대. 경을 칠 노릇입니다 진짜. 보면은 오늘 시가총액 비중 높은 애들 중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 애들은 좀 안 좋았고, 그러면 LG전자 말고 또 좋았던 건 뭐가 있니? 일단 LG생활건강 정말 급락 많이 나왔죠. LG생활건강 2% 올랐고요. 고려아연 2.99. 고려아연은 차트도 좋고 회사도 좋고 되게 잘 만들어가네요. 고려아연. LG이노텍 오늘 좋았네요. LG이노텍 2% 상승. 메리츠 금융주주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뭐 자사주 소각 얘기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그랬다 그래도 이게 이렇게 오를 종목인가 싶긴 한데, 이게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이 금융주가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금융주 중에 시총 꽤 이제 높이 올라왔어요. 7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오늘 1위는 삼성전자고 2위가 LG전자. LG전자 오늘 차트 좋아졌어요. 거래 터지면서 양선 나오면서 중장기 이평선 걸쳐 있습니다. 차트 좋아졌고, 에디슨 EV 얘는 진짜 거의 그냥 홀짝, 저도 카지노 좀 다녀본 사람인데 거의 바카라 수준입니다. 바카라가 플레이어나 딜러 쪽에 돈 걸고 맞으면 두 배 받고 하는 건데, 거의 뭐 사가 아니면 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니까 이건 진짜 거의 진짜 이게 도박이네요. 올라갈 때 10,000원에서 80,000원 갔다가 80,000원에서 15,000원 다시 왔다가 15,000원에서 40,000원 갔다가 40,000원에서 27,000원 갔다가 거의 홀짝같이 하고 있다. 홀짝까지 움직이고 있고, 트레이더들이 이 종목 홀짝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LG화학 오늘 좀 거래 좀 나왔고, ABL바이오 어제 상해서 갭상승 출발했다가 아랫골이 만들고 음선 마감. CIS 1조네요. CIS 보면은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2차전지, 장비 제조 업체,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여기 LG화학 써있죠? 그래서 2차전지, 장비, LG엔솔 이렇게 좀 공통적인 이야기 있는 애들이 좀 잘 가는데, 여기 이제 CIS가 오늘 그런 종목이었고요. 매드팩터는 오늘 이거 오늘 핫다 들어간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들어갔을까? 근데 어쨌든 하한가 탈출했네요. 그래서 매드팩터는 오늘 장중 악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악재가 나와서 매드팩터의 악재가 뭐였냐면 병용 임상 부작용 뭐 이런 재료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 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또 부인 재료 나오면서 그나마 하한가 풀렸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말 많은 종목들은 좀 하방 경제 확보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뭐 매드팩터가 좋다 나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저는 확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악재가 나오면 그걸 막 바로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다. 지켜봐도 된다. 알루코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 정도가 오늘 거래대금 좀 터진, 거래대금이 좀 오늘 몰렸던 애들은 LG와 관련주들이 많아요. LG와 관련주. 등락 비율을 보겠습니다. 등락 비율. 오늘 상한가는 캐스텍 코리아, TS 트릴리온, 퍼스텍, 나인테크 4종목인데요. 이 상한가 4종목이 다 대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캐스텍 코리아랑 나인테크는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 TS 트릴리온은 최근에 움직였다 죽었다 다시 상한가를 쳤네요. 이게 이제 탈모 관련주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지는 되게 우리가 방산주 쪽 이미지인데요.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건 삼성전자 로봇 발표 때문에 움직이니까 참 주식이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재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에서 나인테크 같은 종목들이 뭐 대보 마그네틱, V원텍, 나라 M&D, 솔루에타 이런 종목들이 다 공통점이 LG 관련 또는 2차전지 관련. 나라 M&D 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좋아하죠? 이런 거. LG전자 지분이 12% 있잖아요. 근데 아직 LG그룹은 아니죠. 왜? 원래 최대 주주는 12%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2대 주주인 거예요. 요 특수관계인 포함하면 최대 주주일 거예요. 그러면 나라 M&D는 LG전자가 2대 주주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 왜냐? 자동차 관련이니까.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막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움직일 때 얘도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머릿속에 착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가고 기억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의 대다수 애들은 그런 공통점들, 2차전지, 특히 그중에서 소재보단 장비 쪽, 거기에 LG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옵션 만기일이라서 제가 좀 머리가 아팠는데, 내일부터는 그래도 책도 다, 물론 후반 작업이 남아있지만 책 작업에 제일 힘든 게 초고 작업이거든요. 왜냐면 창작이니까. 근데 이제 초고 작업 끝나고는 수정 작업이니까 조금 나아지고, 그리고 이제 옵션 오늘 만기일 지났으니까 내일 금요일이네요. 내일은 좀 더 재밌게 방송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파이팅!
이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 장중시황 늦었네요. 짧게 올려봅니다. 시간은 12시 40분입니다. 거래소 마이너스 0.4%, 코스닥 마이너스 0.9%로 양시장 모두 하락음선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까지 원웨이 상승으로 거의 종가 최고가로 보였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오늘은 그럭저럭 힘 한 번 못 쓰고 흘러가네요. 거래소 시총 상위를 보면 특징주는 일단 LG전자입니다. 정확히 1년 전에 나와서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애플과 재료입니다. 고려아연도 3일 연속 상승 보이며 차트를 안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네요. 반면 LG화학,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3% 이상 하락입니다. 특히 크래프톤은 10일 연속 하락음선 나오는데 올해 들어 25% 하락입니다.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종목이 많은 가운데 엔캠, PNT, CIS 등 2차전지 관련주에서 선별적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나인테크 한 종목 상한가에 탑 37% 상승률이니 그리 좋은 종목 장세는 아닌 셈입니다. 상승 종목에는 2차전지 장비주,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 등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 종목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에 경이라는 돈의 단위가 이슈가 되네요. 1월 한 달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이슈에 시장이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겠네요. 재료는 기에 걸면 기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이니 어떻게 시장에 작용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매기가 나타났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회원가입만 해도 추첨을 통해 탑다운 무료 과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는 이세무사님과 함께 훌륭하신 연구원분들께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둘러보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강의는 아주 쉽고 간편하게 모바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맨 왼쪽 상단에 삼시창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나의 강의실 클릭, 듣고자 하는 강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내 핸드폰 기종이 갤럭시다, 플레이스토어에 비트 플레이어를 설치, 내 핸드폰 기종이 아이폰이다, 웹스토어에서 비트 플레이어를 설치. 그럼 이제 모바일로도 간편하고 쉽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완전 쉽죠잉?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국내 최고의 주식 교육기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 지금 당장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검색!